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유망 업종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또 이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 방송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나오느냐면요.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오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5위를 기록하신 분 과연 누구일까요?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빅스 전문가님입니다. 수익의 극대화 그리고 손실은 최소화하시는 분인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14.1%를 기록하셨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화장품 관련주로요. 11.1%의 최고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그 외의 종목으로는 솔리드 그리고 동부건설이 있었습니다.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4위는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입니다. 시스템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계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찝어주시는 분이죠. 주간 누적 수익률 36.8% 기록하셨고요. 녹십자 웰빙으로 최고 수익률 11.2%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에이시스테크 그리고 사마 네트윅스가 있네요. 이제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증권사에서 10년 이상 있었죠. 급등대기 종목들을 선취매하시는 분입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45.2%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미스터블루라는 웹툰 관련주로 14.9%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FSN 그리고 위메이드맥스가 있네요. 자, 이제 1위와 2위만 남았는데요. 2위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2위를 기록하신 분은 바로 정진 대표님이십니다. 저번 주에 출연하신 주식 맛집의 찐 고수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53.3% 기록하셨고요. 탑코미디어라는 웹툰 관련주로 16.5%의 최고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조강 LIL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네요. 이제 마지막 1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1위를 기록하신 분은 바로 빅터 전문가님입니다. 냉철하게 수익을 내는 멘탈잡이 전문가님으로 유명하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무려 59.4%, 거의 60%에 가까운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요. 최고 수익률은 MK전자라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27.4%의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링크제니시스 그리고 일동제약이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1위 하신 전문가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수익률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요. 이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잘 맛있게 실현하셨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죠. 27.4%의 수익을 실현하셨고요. 링크제니시스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인데 22.8% 기록하셨습니다. 일동제약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죠. 9.2%의 수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사실 이 힘든 장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확실한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방법 어떤 분이실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수익 나도 가져가고 싶다. 나도 1위 하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989번으로 빅터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빅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월요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톡톡한 주선생의 진행을 맡은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톡톡한 주선생 스타킹, 외전 스타킹의 시즌2 이번 주 1위를 하신 분을 저희가 모시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간밤에 월드컵 결승전 보셨나요? 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메시의 5번째 월드컵에서 드디어 우승을 했듯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5번까지 가지 마시고 바로 한두 번에 바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님,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빅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거 가만히 혹시 네. 월드컵 보셨나요? 아, 저는 전반전까지만 딱 보고 이 후반전이 알짜였는데 이거 네, 후반전 승부차기까지 전혀 몰랐어요. 네, 여러분 그 메시가 이제 신계로 들어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주식의 신계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번 주는 제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신계 거의 근접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인간계 최강자로 현재 등극하고 있는 우리 빅터님.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아예 이제 수익률 대회를 참여를 아예 안 하시고 이제 한동안 네. 좀 쉬고 계셨다고. 맞습니다. 좀 어깨가 좀 아프셔가지고 좀 몸 건강은 좀 건강하신가요 좀? 지금 재활 치료 중에 있고요. 네. 그렇다고 또 계좌 운용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제 파생 상품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다라는 파생 거. 쪽으로 네. 사실 뭐 파생으로 최근에 증시 난리 난 적 있죠. 네, CPI 걸릴 때. 네, 아주 기억하고 있는데. 자, 우리 빅터님 그럼 오랜만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 또 수익률이 또 복귀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그냥 주식 수익률 1위 했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빅터 전문가입니다. 작년에 또 이제 네. 우리 김 본부장님이랑 함께 이 디톡스탁이라는 종목수는 줄여주고 수익률은 늘려주는 그런 종목으로 맞아요. 좀 많이 네. 참여를 했었는데 또 올해는 연말에 또 여러분들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왔는데 네. 산타랠리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 내 종목만 산타 오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제약바이오 어쨌든, 산타 왔더라고요. 네. 이번 주간 수익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타 할아버지 못지않게 제가 종목을 가져왔다는 점을 좀 염두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2022년 한 해 동안이 계속 베어리시 하락장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률을 톡톡히 내고 싶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빅터 저와 함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사실 올해 시장 1월 때부터 지금까지를 쭉 살펴보면 메시의 월드컵 도전사와 닮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메시 어릴 때 좀 병에 걸려서 키가 잘 안 크고 막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결국은 신체적 조건을 네. 극복해낸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올해 1월부터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그 낙이 이제 종목군 어느 종목군 특정 업종군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지만 그 낙을 잘 찾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빅터님이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꼭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빅터 전문가님이 도대체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거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수익을 거뒀나요? 우리 빅터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MK전자라는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수익을 정말 많이 실현하셨는데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이랑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매매 포인트로 이 종목을 캐치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딱 그 키워드를 잡자면 첫 번째 탄력적인 수급을 포착한다. 두 번째는 탄력적인 수급. 네, 두 번째는 이제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인데 그래도 테마가 하나 걸려야 된다. 너무 네. 막 가벼운 건 안 되고 네. 이거는 무료 톡방에 나갔다가 잘못 나갔다가는 제가 또 오히려 그쵸, 손해를 보기 네. 때문에 적당히 무거운 종목과 중소형주급으로 수급이 탄력을 받는 그런 종목을 골랐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게 네. 적당히 중소형주에서 맞습니다. 약간 시총도 있지만 탄력을 받으려면 그 두 재료가 개가 아주 있어야 그냥 잘 버물려져야 되고 재료가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어차피 탄력적이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MK전자 같은 종목을 한번 보시면 저기 고에너지 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음극할 물질이라고 SI 합금계가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좀 우리나라 리사이클링 그 시장 안에서는 효율이 별로 높진 않았어요. 한 네. 70%이 정도 내외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2010년도 때부터 이 기업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에 계속 뛰어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NK전자는 반도체 관련주는 맞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김민경 선수 그렇게 많이 안 알아본 것 같고 네. 사실은 최근에는 뭐 거의 2차전지로 가는 종목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핵심 소재 사업에 뛰어들으면서 이 국책 사업 지원도 많이 받았었던 네. 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ESG 그러니까 재활용을 한다라는 거 ESG ESG 행동주의에 들어가죠. 예. 적합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탄소 중립에 실현한다라는 이 마지막 코멘트가 완전 이제 쐐기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아, 이 임극한 물질 수명이 70%에서 85%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이 이슈 한마디에 그냥 제로 터진 겁니다. 환경 기업으로.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응가물질 보시면 되고. 그것도 어차피 맨날 다 버려야 되고 쓰다 버려야 되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걸 조금만 더 쓸 수 있다라면 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 기업이 보면은 주력 사업은 또 이 2차 전지 섹터가 아니거든요. 네. 반도체 본딩 와이어를 이제 매출 추이를 직접적으로 내는 원래 기업인데 숄더머리랑 본딩와이 맞습니다. 이게 세계 1위입니다. 1위. 네.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뭐 안 들어가는 본딩 와이어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 판단한다면 펀더멘탈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던 기업이었다. 근데 한동안 아주 그냥 진짜 눌려가지고. 저평가 네. 취급을 많이 받았었죠. 네, 맞아요. 이거는 코스피 거의 뭐 한 50% 이상의 종목이 네. 대부분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기관에 매입이 됐다라는 걸 포착하고 나서 저도 좀 오래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보 중인 네. 그 가격대에서 이 가격이 터지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 드디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수익 실현 딱 완료하셨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혹시 제 차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NK전자에 선을 그어놨네요. 제가 13,500원을 그어놨네. 제가 이게 이날 터졌는데 13,350원까지 못 갔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더 들어갔으면. 밑에서 단가를 가져가야 네, 들어갔으면 큰일 되는 날 뻔했네요. 네. 일단 NK전자 그러니까 약간의 수급의 재료도 있지만 네, 그럼 맞습니다. 약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좀 어떤가요? 좀 지금 자리가 지금 형태나 이미 네. 절반 정도 눌러 앉았거든요. 네. 강대양봉의 절반 값에 눌러 앉았는데 이게 재매수 타점이긴 해요. 네. 근데 요새 그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환매가 너무 빨라가지고 미디어 업황 이거 K컬처 네.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 이렇게 거래량 폭발하는 종목도 있지만 지금 이 종목 잡아도 되겠지만 안 잡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그냥 섹터로 재미가 넘어가야 될 것 없으니까.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긴 가도 시간도 좀 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슈는 한번 딱 나와서 한번 시세는 분출해 줬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사실 K컬처 지금 뭐 사실 저는 뭐 최근에 제가 감명 깊게 본 드라마 네. 그리고 감명 깊게 앞으로 볼 영화 어, 그거 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어떠셨나요? 아바타 2 어떠셨나요? 저는 어제 보고 왔는데요. 어. 네. 이거 스포하면 안 되잖아요 또. 스포는 하지 마시고 이게 살짝만 그럼. 근데 아바타 1에 비해서 좀 네. 너무 기대했던 게 많았는지 아. 네, 약간 실망한 것도 좀 있어요. 섭섭했다. 섭섭했다 네. 좀 약간 이게 엔드스테이트 이게 해피엔딩이나 새드엔딩 이게 없어요 또. 신기하네요. 이거는 스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마음가짐을 좀 네. 깊게 왜냐면 이미 시청자 여러분도 알아요. 지금 3, 4, 5 이미 나온다는 너무 걸 알고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끝나진 않을 거다. 근데 하지만 아바타 2가 최근에 극장가로 지금 다시 올려오고 있는데 날씨도 추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영화 볼까 아니면 집에서 톡톡한 주 선생 보자 이런 얘기. 월드컵도 끝났어요 이제. 이것도 끝났고 오늘은 뭐 한 날입니까? 오늘은 또 재벌집 막내 아들 한 날이 아니에요. 그냥 톡톡한 주 선생 볼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NK전자의 향후 전망이나 그럼 K컬처 관련한 종목 혹시 오늘 가지고 나온 히트 종목 K컬처인가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을 떡밥을 제가 가지고 던졌잖아요. 나왔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한번 노란톡방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안내와 함께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수익 실현하는 종목 궁금한지 한번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MK전자로 27.4% 수익을 실현하셨고요. 또 링크제네시스로 22.8%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일동제약이라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9.2%, 총 59% 가까운 수익을 보셨는데요. 저는 링크제네시스가 AI 관련주인데 네. 쌍두마 차로 두 종목이 20%대. 그러니까요. 두 종목이나 네. 이 하락하는 종목, 장 속에서 이 링크 데니스 같은 경우에는 네. 노란톡방 안에서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이어서 진짜요? 신호를
꼭 보셔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세 한번 조만간 나올 거다. 그게 지난주에 한번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다행스럽게 전략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네. 아마 이거 빠르게 대응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근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집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횡보 기간이 대다수 길었거든요. 네. 중소형주 섹터를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안 밀려 들어온 종목들은 이거 언제 한번 순환 매입 빠르게 돌 것이고 네. 이걸 그냥 잡자, 그냥 기다리자. 어렵지 않게 급등주를 쫓아간 게 아니라 사놓고 기다렸다가 시세 펌핑 나왔을 때 그때 전략 매도 수익 실현했다. 특히 사실 이제- 요게 네. 제일 중요하죠. 네. 급등주 선취. 왜냐면 맞습니다. 급등주는 그제서야 들어가려면 막 사고 나고 막 정신 없어요. 손이 느려요. 뭐 주문 잘못 냈어요. 못 샀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이런 나오는데 미리 선침해 놓은 결과다. 네, 한 맞습니다. 선침을 어느 구간 라인 때 좀 하셨는지 기술적으로도 한번 예를 들면 이제 꼭 그때 라인 때 했겠지만 네. 기술적으로 차트로 봤을 때는 어느 라인 때가 좀 좋았는지도 한번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반기 때부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외바닥하고 이 쌍바닥 자리를 한번 만들어줬었어요. 와, 그래서 긴 쌍바닥 네. 한번 그리고 만들었네요. 이 네. 장대 양봉이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8,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빠졌었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이게 장담 못하는 게 시총이 너무 가벼운 종목들은 정말 어려운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좀 터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그거보다 더 터졌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수익 거래량이 수익 네, 그 맞습니다. 수익 실현했을 때 거래량이. 네. 그래서 이 단가 아래에서 잡는 게 확실히 그 현명하다. 그래서 아. 윗거리 아랫단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신용 비율이 그때 당시에는 한 7% 정도 됐었거든요. 신용 물량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해가지고 좀 많이 기다렸었어요. 한 2달 정도 기다렸던 종목인데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 초까지 이렇게 매집을 해가지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다. 근데 너무 좀 일찍 판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7,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네. 이 장기선이 터치를 한다는 거는 저 혹시 몇 일선인가요, 저게? 241선이요. 아, 네. 혹시 240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중기선 말고 장기선을 쓰는 이유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왜냐면 제 차트하고 좀 달라가지고. 네, 이게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많이 놀았던 종목이에요. 위에선 별로 안 놀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터치한다 하면은 주가 적정 주가 영역이다 아. 해가지고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수익 실현 근데 수익 전략을 구간 폭이 좀 꽤 네, 됐네요. 오히려 이게. 주가 밸류를 좀 더 네. 빠르게 위에서 조급하게 잡는 게 아니라 밑단에서 매물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 그 다음에 매집을 한다, 매수를 한다. 혹시 종목별로 한 240일 네. 선을 뭐 주로 쓰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종목별로 조금 다른 건가요? 이게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은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 중소형주로는 가도 돼요. 이렇게. 요런 근데- 포인트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궁금하시죠? 여기서 노란 더 톡방 안에서만 네, 브리핑 더 해드리는데. 캐물면 이제 여기 더 캐물면 술술 나올 것 같긴 한데 네네. 예, PD님이나 제작 스태프님들이 시간 없다고 빨리빨리 하라고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도 궁금합니다. 요건 뭐 중장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총이 조금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동평균선 기술적 흐름을 잡고 아니면은 뭐 가벼운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동평균선과 어떤 기술적 분석을 가는지 궁금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캐묻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물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반드시 참여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뭐 하나둘씩 다 알려주세요. 원래 알려주신 분이니까 최근에 이제 요런 이렇게 튀어 올랐을 때 매도한 근데 요거는 튀어 올랐을 때 끝까지 수익 내려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실. 진짜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냈을 때 빠져나온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집 구간이 하단이었기 때문에 이날 22% 급등한 것보다는 수익이 더 원래 고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났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많이 났었겠네요. 부럽네요. 네, 이런 종목을. 네, 일단 여튼 급등주 선취매 구간에서 잘 진행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상단에서 240 이동평균선에서 매도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화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종목도 한번 우리 차연보 안내와 함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나도 어떠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갔다 빠지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 다 공개된다고 합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이 한 주 동안에 무려 60% 가까운 수익을 내셨습니다. 두 종목이나 20%가 넘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9.2%의 수익을 기록하셨어요.
제약바이오주 어떻게 매매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혹시 그거 아닌가요? 혹시 그 약간 감기 항생제 관련주 아닌가요? 아, 감기 고열에 관련된 네, 역시 또 테마군이었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들어가신 건지 좀 그거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 종목은 시총이 1조 이상이 되는 종목이에요. 크네요. 아까와는 상반된 이평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보시면 운동장이 이렇게 큰 회사였어요? 241선 밑단에서 아랫단으로 별로 주가 밸류가 없어요. 거의 안 가는. 거의 안 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디서 잡았냐? 이 돌파 구간에서 잡았어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네. 보시면 이 13일 날 화요일 날에 여기 241선 터치 영역대에 계속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감기 이슈 나오고 발열 이슈 나오고 중국 코로나 재봉쇄 뭐 또 얘기 또 나오고 막 중국은 진짜 지금 어마어마하고 중국은 지금 요즘에 화장터에 화장을 못 한대요. 사람이 너무 많이 맞습니다. 죽어서. 예. 이런 좀 심각한 계절성 이슈가 테마로 수급이 받쳐진다면 또 한번 거래대금 나온다. 이것도 노란 톡방 안에서만 브리핑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 사실 이제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랑 코로나 원래 했었죠. 예. 네, 코로나 그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임상을 하고 있고 이제 긴급 판매를 할까 말까 지금 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치료제라고 하면서도 확진이 되고 나서 먹는 경구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억제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감기약 긴급 생산 명령에 따라서 제약주 안 올라온 게 없었죠. 대부분이 상승했는데 제 건 안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이날 안 갔어요. 이날 화요일 제 거만 안 날에는 가더라고요. 화요일 날에는 상승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틀 뒤에 10% 이상 상승률이 나오면서 저는 적정 구간에서 그러니까 7, 8%에서 덜어내자. 이거 어차피 무거운 종목이라서 시총이 무겁죠. 1조짜리예요. 그래서 이게 10% 간 거면은 소형주는 상한가 간 거예요, 이미. 그치, 상한 가고도 안 그래서 이거 10% 도달 전에 이미 다 왔다. 거래대금 다 나왔다. 근데 이거 네. 사인 괜찮네. 네. 보니까 왜냐하면 보니까 매물대 위에서 딱 터졌고 맞습니다. 기관 매수가 이미 많이 돼 있었어요. 이미 연기금 보세요. 보여주고 있었네. 아니 우리 이거 갈 거야 이거 네. 갈 거야. 이거 내가 왜 못 찾았지? 이거? 힌트를 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 회사가 보니까 항생제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일본 시오노기 제약하고 지금 건경 치료제도 하고 있으니까 딱 봐도 연관주인데 제가 저는 왜 이런 걸 왜 놓쳤을까 이런 생각 해보면서 이날 사놓고 안 가길래 너무 더 조바심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제일 화나요. 네. 네. 저만 억울한 거예요. 네. 근데 이틀 뒤에 또 다행히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노란 톡방 안에서 있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비슷하게 노리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광고 엄청 하더니 어린이 감기약 엄청 광고하는 회사 하나 맞습니다. 있거든요. 지금 제가 차마 얘기는 못 해드렸고 모모제약이라고 있는데 땡땡제약 빨리 가길 바랍니다. 제가 감기약 어린이 감기약 그렇게 하더니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 가겠죠. 근데 사실 수급은 좀 달라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던 땡땡제약은 수급이 별로 안 좋은데 일동제약은 수급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당일 치고 빠지는 흐름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왜냐?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을 다 똑같이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특징과 그 종목을 그러니까 미리 좀 재료나 소스나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흐름 대응과 그다음에 그 종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 종목은 이거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 종목 고민은 좀 나는 이 종목 고민이에요 하는 분들도 톡방 들어오셔서 한번 빅터님한테 물어봐 보세요. 물어봐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축구의 신은 메시. 주식의 신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신이라고 하기 좀 너무 신이라 여러분 주식의 신 정도 되려면 그 인생 2회차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저번주 막내알처럼 인생 2회차 살아야지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신되는데 이번 주 지난주 최근에 가장 컨디션 좋고 거의 인간계 끝판왕 정도 지금 가고 계신 우리 빅터님 모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안내하시고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께서 또 질문이 또 시황 질문 엄청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또 열심히 준비했어요. 공격의 시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앞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걸 한번 물어볼 건데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께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나도 이렇게 맞춤형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60% 가까운 수익을 무려 일주일 안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MK전자 그리고 링크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이나 무려 20%가 넘는 수익인데요. 이 하락장 속에서 사실 어떻게 이런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빅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약 24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시황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지역 연준위원들의 계속적인 매파 발언으로 내년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옵션 만기일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랠리의 모습은 사실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속에서 우리가 과연 국내 증시의 흐름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사실 산타랠리 얘기가 많은데 그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미 왔다 갔습니다. 네. 제가 그때 언제요? 산타가 저희 아르헨티나로 왔어요. 한국에 오지 않았나요? 한국을 돌려고 갔는데 카타르를 지나다가 맞아요. 메시한테 마지막에 힘을 주고 아르헨티나로 싹 돌려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하고 보니까요. 네. 동그라미 지구본에 맞습니다. 한국을 뚫고 쭉 내려가면 아르헨티나예요. 전 반대편이구나. 지구를 가운데 뚫어가지고 쭉 가면 거기 아르헨티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정반대로 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온 건 아니고 왔다 갔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CPI 지수 발표 나오면서 미국 시간의 선물 지수가 폭등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본장 개장과 동시에 금리 인상 여전하다라는 그 우려감에 하락한다. 그 뒤를 이어서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딱 2,500 코스피 종합지수 2,500선 딱 터치하고 지금 저항받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산타랠리의 피크 아웃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이 사실 금리 인상이 명확하다라는 점은 증시의 단기적인 악영향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렇다고 이게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 안에서 이제 단기 박스권 영역에서 놀아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톡톡히 재료가 명확한 종목을, 그리고 가격이 싸게 와 있는 종목을 택해야겠죠. 그런 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시장의 숙제를 본다면 이번 주에 주택 판매 하고 개인 소득하고 수출, 개인 소득하고 개인 지출, 네. 그리고 나머지 선행 지표인 3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거 3개 정도만 소화해 낸다면 개비스콘 먹듯이 이제 와플 나머지 거다. 증시는 완만하게 상승세를 받쳐주지 않을까. 이 3개 지표가 모두 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는 악영향이 아닌 이제 선한 영향을 주면서 요즘에 이렇게 이제 긍정작용할 보니까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네. 좀 그나마 좀 호재로 좀 그렇죠. 돌아서고 이렇게 있어요. 말아내리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호재로 좀 돌아서면서 좀 시장을 올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미 연준 위원들이 좀 네, 이게 쉽게, 매파적인 발언. 쉽게 이렇게 가스라이팅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 지난번에 가스라이팅 엄청 하더니 네, 맞습니다. 작년만 해도 물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 엄청 하던 이번에는 그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도 가스라이팅 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힘든데, 하지만 그래도 물가 지표들이 좀 약간 조금 밀리고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은 어차피 이게 좀 추세적으로 쭉 이어지면은 결국 증시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그럼 내년 초에 네. 그럼 한 우리가 좀 내년 초나 1월쯤에 좀 우리가 좀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네. 미국 증시 말고 이쪽 아시아 증시 쪽으로 좀 세션을 넘어와 보면 네. 중국발 이제 호재나 악재,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재료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한령 해제 여부. 그쵸, 예.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우리 국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 맞아요. 이게 네. 좀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네. 리세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이 된다면 바로 호실적이 붙을 만한 그런 기업들,
이게 아직 다분하게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그런 종목들을 컨택해서 노란 톡방 안에서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사실상 그래서 아까 앞전에 서두에 K 컬처를 말씀을 드렸었죠. 살짝 언급했죠. 네, 이거 지금 K 컨텐츠 너무 잘 가고 있어요.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이걸 계속 따라 붙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바로 그 다음 순환매를 기다려야 될 것이냐. 예. 제가 또 아까 수익 전략 낸 종목들 보시면 매집 기간에 충분히 선침해 해놓고 기다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 딱 봤을 때 그 전쟁이 딱 나가서 네.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맨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미리 길목지키 하고 있다 매복하고 있다가 딱 들어오고 그냥 쳐 그래서 바로 그냥 정확합니다. 딱, 예, 치고 빠져서 수익 먹고 빠지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가장 마음 편한 매매예요. 왜냐하면 매집 기간은 또 어렵게 특히, 매매하시면 안 돼요. 예, 네. 특히 또 매집 기간은 또 그렇게 주가 변동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니까 뭐 알겠지만 중국이 뭐 K컬처 하지만 중국은 재벌집 막내들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 보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무려 카타르 월드컵이 키워드 하나 검색이 8억 회인데 재벌집 막내 아들 검색이 13억 회예요. 이거 아니 도대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중국? 아니 중국 사람 도대체 어떻게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루트가 없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루트를 중국이 좀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아나무인처럼 너무 이게 몰래 해적판 보는 것도 이제 지겨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좀 중국이 약간 태도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거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그걸 바로 추격하면은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리스크가 좀 네. 있으니까 흔드는 구간에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출발하기 전에 좀 매집하고 있는 단가를 좋게 가져가려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그게 도대체 뭐냐는 조금만 더 지나면 돼요. 한 10분만 더 지나면 제가 하나씩 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 김민경 선생님께서 또 질문이 있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사실 자동차 요즘 안 좋죠. 저 요즘 너무 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또 미국의 IRA에 대한 실적 우려, 실적 약화에 대해서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현기차 들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사실 지금 IRA 이거는 너무 편파적인 인플레 법안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사실 우리나라한테 세제 혜택이나 좀 뭔가 감안을 해준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여기에는 사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공장 멕시코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네. 차라리 굳이 미국에 왜 지어요? 이거 비싼 이럴 멕시코로 가지. 거면 차라리 중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중국 가는 게 낫죠. 심지어 차라리. 진짜 막말로 그 근데 중국은 정도로 하도 뒤통수 많이 쳐서 못 이겼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날개 없는 추락에 직격탄을 맞은 현대 기아차가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생산 거점이 많이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스틴에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이 없다. 이거 또 반면에 기대감으로 이제 다시 반등 52주 하한가 찍었으니까 살 수야 있겠죠.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는 것은 좀 많이 적절치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차라리 자동차 완성품주 살 바에는 반도체 소부장주 사겠다. 나 같은 경우. 반도체 소부장은 약간 네. 바닥이 조금 확인이 네, 없으니까. 이미 막 바닥 확인하고 외바닥, 상바닥 혹은 쓰리바닥 찍은 그런 기업들 반등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그 펀더멘털 트래킹 해보면 정말 좋은 기업들 많아요. 저평가되어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 업종이 네. 실적은 엄청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데. 실적은 너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게 약간 기적의 선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6개월치가 미리 선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반도체가 맞습니다. 돌아서면 지금 올라요. 이게 지금 결국에 또 금리 인상 때문에 DCF 이제 그쵸. 현금 흐름 할인율에서 네. 먼저 미리 매도 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반등의 서막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주가 추이를 보고 나서 반등이 트라이가 성공이 됐다라고 했을 때 쫓아가도 안 늦는 그런 대형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보유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저는-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는 보유는 못 하겠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 이미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왜냐면 네. 최근에 네.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신차를 맞아요. 구매했다가 아, 취소하는 맞아요. 게 너무 취소, 많아요. 예, 계약금 다시 다 받고 이제 취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예전에 금리 쌀 때는 네. 이렇게 일단 걸어놓고 봤는데 이게 예전에 그래서 뭐 기아 현대차 기아의
그 막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대기 막 1년 반 이랬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점점 대기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럼 근데 이제 물론 현대차도 신형 그랜저가 나왔어요. 신형 그랜저 나왔는데 가격 차이를 보니까 BMW 5 시리즈라고 딱 비교해봤는데 1,000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현대차가 무슨 용기로 도대체 예, 근데 BMW 5 시리즈 이쁘긴 이쁜데 네. 예, 좀 내연기관 쪽에서의 뭔가 메리트는 크게 없는 맞아요. 예, 그런 거라서 저는 현대차가 용감하더라고요. 어떻게 BMW 5 시리즈하고 1,000만 원 차이밖에 안 낼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가성비 있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유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사실 종목 교체, 빠른 종목 교체와 지금 다음 사이클에 들어올 수급이 들어올 그런 업황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사실 손가락이 잘 안 나가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종목 교체 이게 손절매 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이제 반등 나오면 또 손절하기 이제 약반등 구간에서 손절하기도 아깝고 본종가 부근에 올 수도 있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정말 많은 희비가 엇갈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계속 하락장이었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포트폴리오 빠르게 좀 세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또 함께 해야 돼요, 사실. 제가 봤을 땐 비터님한테 네네. 좀 약간 톡방에서 네.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거기서 질문도 많이 얘기 주시거든요. 좀 듣 다음에 좀 약간 혼내주세요. 손절하지 않을까요? 제가 또 네. 날카롭게 생기긴 했어도 홀은 잘 못 내요. 또 따뜻하시구나. 제가 볼 때는 되게 둥둥하게 생기셨는데. 하지만 매매는 좀 날카로워요. 네. 매매는 좀 상당히 어떤 날카로움이 있냐면 칼날같이 벨 것 같은 약간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매매 스타일 한번 잘 참고하셨다가 저도 좀 현대차 기아는 사실 저도 좀 반대예요. 저도 반대라서 미래를 잘 모르겠어요. 네, 미래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 봐도 안 늦지 늦어요. 않다. 네, 안 늦어요. 어차피 약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참고하셨다가 나 이거 현대차 기아만 갖고 계신 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주들 뭐 SL이나 뭐 현대기아나 뭐 현대모비스 이런 정보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정보도 좀 자동차 부품주도 막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꼭 들어오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김민경 사원님께서 한번 질문과 함께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관련된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원격 근무주 관련된데요. 지난 17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상하이 교육부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라 초중 고교 대부분의 학년에 대해 19일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재택근무, 원격 근무주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시적인 걸까요? 제가 또 이거 알서부터 보유 종목이에요. 아. 보유 종목입니다, 이거. 미리 성침해. 네, 재택근무주의 대표 대장주죠. 알서포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좀 차트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할게요. 이거 차트 보시면 너무 오랜 기간의 횡보 기간을 걸치고 있었다라는 점을 거의 누워 있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제가 단가는 얼마 안 돼요. 네. 지금 평균 단가가 거의 비슷한데 사실 이거 지금 241선 아까 장기선 중소형주들 장기선 터치하면 꼭 매도세 나오더라. 근데 아직 터치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예, 있는 건데. 오늘 좀 더 뽑아줄 줄 알았는데 이게 반쯤 팔더라고요. 이 지수 안 좋으니까. 예, 근데 저는 계속 지수 보유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재택근무한다. 뭐 혹은 뭐 학원 안 가고 또 이제 인터넷 강의한다. 이런 거는 상반성, 그러니까 언택트, 컨택트 지금 분류해서 볼 게 아니라 같이 엮어서 교집합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가 밸류 자체가 다들 매출 증대가 늘어나는 펀더멘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목을 못 받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호재성 급등에는 추격 매수를 따라가지는 말고 오히려 이런 제가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알서부터 이거 보유 종목입니다. 이거를 계속 들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점이 이런 거죠. 힌트고. 그러니까 굳이 오늘 같은 날 급등해서 추격했으면 오늘 네. 물렸어요. 그냥 물렸어요. 맞아요. 그냥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좀 누워 있을 때 평단가 낮추면서 써서 이게 물론 이게 행보할 때 조금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급등 한 방에 바로바로 올라올 수 있다. 한 매물 번, 두 소화를 번에. 금방 합니다, 네, 이런 매물 소화 금방 하기 종목들은.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 올라올 때 이 아서포트나 이 재택근무나 그다음에 원격 진료, 원격 의료, 그다음에 원격 지원 관련주, 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중국 사람이면은 나가기 싫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일단 백신부터 맞습니다. 물백신 맞춰놓고
나라에서 백신 이거는 코로나 백신이라면서 맞았더니 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요. 웃지 못할 예, 근데 그런데 뭐 제로 코로나 풀었으니 용기 있게 누굴 만납니까 여기서 좀 지나갔다가 저 같은 생각까지 한동안 조금 지속될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알소프트 말고 네. 혹시 다른 종목들 중에 좀 괜찮게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혹시 재택근무 관련주 중에서 재택이나 뭐 이렇게 언택트 관련주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주 차라리 그러니까 언택트 쪽에서 보는 거는 네. 좀 그렇고 네. 저는 이제 리오프닝 쪽 계속 컨텐츠 하지만 쪽. 리오프닝이 네, 또 리오프닝 쪽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때 교집합으로 가자. K컬처 네. 혹시 종목 2개 갖고 나오셨나요? 오늘 원래 하나 오픈하려고 했는데 네. 하나는 예비로 가져왔고요. 이거는 아. 예비라는 것은 네.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 추가로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또 하자고 하시니까. 네, 그럼 잠깐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깐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일단 K컬처 하나 혹시 히든 종목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언택트 관련주는 지금 매집할수 이미 매집이 끝난 이런 알서포트 같은 건 가능하지만 지금 와서 이제 뭐 한 번씩 오늘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따라갈 만한 종목은 딱히 없다. 그럼 차라리 리오프닝을 보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혹시 리오프닝? 비슷한데 이제 비슷하다. 매출 다 맞출 뻔했는데 아쉽네요. 네. 비슷한데 아쉽네요. 매출 추이는 의료기기 쪽이 더 가깝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의료기기. 네, 네. 의료기기 사실 리오프닝이죠. 네 맞습니다. 의료기기 사실 리오프닝 상관없어요. 네. 사실 이거 맞춘 걸로 합시다 우리. 네, 저는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료기기 사실 정확히는 리오프닝이에요. 네, 자 우리 그러면 하나씩 한번 오늘 질문에서 좀 알아봤으니까 아까 이제 오늘 이슈적이지 않지만 좀 보유 종목에 한해서만 네. 계속 대응하고 나머지 접근하지 말자는 게 우리 빅터님의 맞습니다. 의견이니까 자 그럼 이제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빅터님이 이렇게 시황관을 잘 정립하고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이렇게 잘 해오셨는데 그럼 빅터님이 새롭게 유망 종목으로 보고 계신 종목 도대체 뭐냐를 우리가 한번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자, 먼저 K컬처 한번 갈게요. K컬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너무 도대체 많아요. 아니 지금 뭐 엔터주도 오늘 갖고 오늘 뭐 드라마 너무 잘 가고 뭐, 있어요. 그쵸. 네. 아니 안 가도 유도 가더라고요. 유. 안 가. 유가 그 올빼미 영화 올빼미 저는 재밌게 봤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 딱 제가 인생에서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가장 고구마 많이 먹은 그 부분이 뭐냐면 인조 시대. 인조 보면 진짜 돌아볼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됐지? 뭐 이런 근데 그 인조 시대 얘기가 나온 그 올빼미 네. 소현세자 자기 아들 독사랑 맞습니다. 인조.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유도 안 갔는데 주가가 지난주 갑자기 급등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씩 다 가고 있는데 때가면 그럼 다 우리 되는 것 같아요. 빅터님이 가지고 나온 종목은 도대체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어, 네. 일단은 종목명을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시청자 종목명은 여러분들. 히든 종목으로 가는 게 네. 맞고요. 네, 이거 한번 주가를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첫 종목도 사실 피부용 이제 의료기기인데 네. 의료기기로 가나요? 갑자기 네, 네. K컬처 말고? K컬처인데 네. 요거 스토리텔링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좀 기네요. 이게 이제 사실 이 동사는 의료기기용 에스테틱용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에 주로 매출 추이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슈링크 유니버스 이게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슈링크 네. 유니버스. 요 리프팅 해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요즘 리프팅 되게 리프팅.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압구정만 가셔도 알 거예요. 이게 야간까지도 이 성형외과가 난리 진료를 나죠. 합니다. 네, 네. 난리가 났는데 이미 중국인들이 막 리오프닝이 안 돼서 뭐 입국을 못 한다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이미 와서 예약하고 수술 받을 사람들 시술 다 받고 있다고. 지금 제 친구는 지금 일본 가 있는데 네네. 중국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맞습니다. 다니겠어요. 중국인들이 너무 지금 많이 이미 일본 입국해 점령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이 사실 우리나라 코로나 재확산세도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이걸 제가 감히 민감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리오프닝이 먼저 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 네. 피부 미용 기기 쪽의 섹터를 보시면 순환매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이 일단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번 딱 1차로 한번 그리고 떴다. 이게 241선 아까 오늘 계속 이 장기 이평선을 강조를 드리죠. 예. 이 장기 이평선을 상단에 있네요. 안착해서 상단에서 걸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거 임펄스 파동으로 치면은 1차 파동 한번 나오고 2차 파동 나오면 여기 지금 이 빨간 막대기 이게 주요 매물대인데 여기까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감. 네.
사실 저기서부터 저기 매물대면은 약 한 4천이니까 아, 수익률 상한가 한번 괜찮네요. 가야죠. 네. 수익률 괜찮네요. 상가 한번 가야 돼요. 네, 사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다. 여행뿐만 아니라 사실 여행 전에 지금 잡아야 될 건 뭐냐, 피부 미용 쪽이다라는 걸 좀 결론지어서 마스크 말씀드리고 벗을 싶어요. 거니까. 마스크 벗을 것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 리프팅 그리고 성형 산업이 너무 우리나라는 K컬처 안에 전반적으로 침투가 많이 되어 맞아요. 있어요. 이게 마케팅 자체도 너무 잘 돼 있고 심지어 어플도 있잖아요. 네. 성형 어플도 있듯이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매출 수익 증대를 감안한다면 이 기업 지금 잡아야 되는 타점이다. 충분히 눌러줄 때로 눌러줬고 241선 안착을 하고 반등이 트라이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거를 결국에는 두 번째 종목도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제 판매 제품이 좀 다른 것뿐이죠. 아, 둘 다 의료기기. 네. 하지만 K컬처. 네, K컬처.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는 또 K컬처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든 또 미디어 쪽인 줄 알고 아니에요. 콘텐츠 쪽인 그 줄 다음 알고. 섹터를 네. 잡아야 돼요. 아. 콘텐츠 아. 너무 많이 갔어요. 맞아요. 지금 거의 거래량 뒷북이죠. 너무 많이 뭐. 쏠렸어요. 네, 약간 뒷북입니다, 지금 가면. 네. 그럼 두 번째도 의료기기예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도 이거는 의료기기인데 또 혹시 뭡니까? 이건 또 피부입니까? 이건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수 의료기기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서지컬 쪽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수술기계. 네, 수술기계. 수술 네, 장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정형외과나 외과 네. 쪽에서 네. 이제 수술 절개를 할 때 쓰는 그 서지컬 기기가 있어요. 피부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이렇게 벌려놓고 네. 아. 이런 그 기기가 있는데 그게 좀 이제 센시티브하게 절개 기술이 좀 미세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 어깨 탈구돼서 맞아요. 이게 절개술이 아니라 저는 이게 시술 이게 내시경 시술을 받았단 아.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서지컬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 혹시 그거 보면서 거기 딱 기계 장비 어디 회사 건지 봤나요? 네. 뭐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생활 속 아이디어가 사실 잘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잠깐 제가 수액을 거의 안 맞는데 간만에 한번 수액 맞은 적 있거든요. 네. 옛날 대한약품 한번 보니까 대한약품 아, 거더라고요. 네, 대한약품. 그리고 나서 한 2년 동안 계속 가더라고요. 네. 그때 저도 한번 큰 수익을 한번 올린 적이 있다. 아무튼 이쪽도 어떻게 보면 초음파 의료기기에 더 가까운 기업이다라고 초음파 의료기기.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리지오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FDA의 승인을 받았고요. 얼마 전에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또 해외 수출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 추이 한번 보시겠어요? 네, 빠르게 한번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점 반등하고 쌍바닥 찍어주지도 않고 쌍바닥 없이 그냥 쭉 반등 중. 한 방에. 네, 한 방에 반등 중이고 241선은 기울기가 보통 옆으로 누워 있진 않은데 이 기업은 지금 사실 역배열이 끝났고 정배열 구간에 다 와 있다. 정배열 초입 구간이네요. 네, 그리고 파동상 이제 주요 매물대인 이 18,000 네. 가격대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그래도 보시면 몰라요, 어차피. 요거를 주요 매물대를 상단 돌파를 하면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상단 돌파 네. 거기까지 상단 돌파하고 정보점까지. 양봉을 제가 직접 그려드릴까요? 자, 이 양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 수익률 업사이드 포텐셜이 상당히 높네요. 네. 이 1차 파동이 나온 만큼의 또 추가 상승 여력이 나와줄 수 네.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 왜냐면- 시즌 네. 미용으로 제가 이번 주 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이 종목 궁금하신 분 노란톡방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안내와 함께 우리 저희 프로그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님. 네, 이 모든 종목들 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